연락처는 수백 개지만 막상 아프거나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셨던 적이 있나요? 주말마다 약속은 있는데 약속을 다녀오고 나면 이상하게 더 지쳐서 월요일이 오기 전부터 숨이 막힌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만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가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인생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한가?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왜 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지칠까? 하지만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삶의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관계는 버티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다. 외로움은 패배라는 말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니체의 관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이 줄어들어야 인생이 편해지는지, 사람을 끊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 소모다. 사람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고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이 작아진다. 특히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악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끊어내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진 적은 거의 없다. 참는 동안 내 감정만 달아간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니까 참아라. 어른이니까 이해해라. 네가 한 발 물러나라는 식으로 참는 걸 미덕으로 배웠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된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소모다. 처음엔 작게 불편해서 한두 번 넘길 수 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며 웃고 지나간다. 하지만 감정은 쌓아두면 어느 순간 터진다. 그리고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진다. 그래서 집에서는 예민해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날카로워진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경고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이로 살기 때문이다.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감정의 그릇으로 판가름 난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흙이 아니라 돌이다. 흙은 빚으면 모양이 바뀌지만 돌은 아무리 두드려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10번, 20번 겪게 되는 것이다. 매번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다. 사람은 말보다 패턴으로 판단해야 한다. 말은 바뀔 수 있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상처 주는 사람, 항상 자기 입장만 말하는 사람,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 대화로 고치려 하지 말라. 정성으로 바꾸려 하지 말라. 그건 성숙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현명한 선택은 피하는 것이다. 피한다는 것은 도망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문제를 내 인생의 과제로 끌어안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감당까지 할 의무는 없다. 이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희생이 되기 때문이다. 연락이 끊긴 관계의 진실이 궁금한가? 연락이 끊긴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한다. 바쁜가 보다. 하지만 진심이면 끊기지 않는다. 연락이 끊겼다면 그게 마음의 응답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는 관계를 연명한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과한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 유지하는 게 아니다. 흐름이 끝난 관계를 붙잡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잘해주는 사람 10명도 필요 없다. 상처 주지 않는 사람 1명이면 충분하다. 떠보지 않고 괜히 밀당하지 않고 감정을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훨씬 단단해진다. 사람이 많다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다.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편해진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고단한 것이다. 반대로 사람은 많지 않아도 하루 끝이 조용하고 마음이 덜 흔들리면 그 삶은 단단하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젊을 때는 사람을 모으며 산다.
기회도 정보도 가능성도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대, 50대를 넘어가면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지키며 살 수 있느냐다. 여전히 사람을 붙잡고 인정받으려 하고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남의 시선에 갇힌 자는 평생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 고독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혼자를 두려워한다. 외로움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반대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아무 일 없는 하루, 연락 없는 저녁, 조용한 집, 이건 인생이 멈춘 게 아니라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다. 고독한 시간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빠져나가고 타인에 대한 기대도 사라진다. 그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갉아먹는지 또렷해진다. 고독은 인생의 공백이 아니라 재정비 기간이다. 파도가 없다는 건 지금 내 삶이 평온하다는 뜻이다. 결국 내 인생에 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위급할 때와 일이 해결된 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게 인간이다. 돈을 빌려주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 빌릴 땐 사정하고 갚을 땐 뻔뻔해진다. 이건 돈 이야기만이 아니다. 호의도 관심도 이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이다. 극한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에서 진짜 내 편은 반드시 걸러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끊는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관계를 잃을까봐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놓을 때도 됐습니다. 사람을 끊는다고 인생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해집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이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를 붙잡으면 좋은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안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야 좋은 일이 들어오죠. 사람을 붙잡아서 인생을 지킬 수 없으면 사람을 놓아야 비로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 그만했어도 됩니다.